그러니까 6월 5일만 넘으면 사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주였어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요. 문영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 둘 좌파 판사들이 오늘 나가는 날이네요. 제 방송은 항상 금요일날 녹화를 해서 토요일날 2시, 화요일날 2시에 방송이 돼요. 근데 이제 제 방송이 조금 빨리 좀 내려간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 들어가셔서 준철학관 치시면 제 방송을 쭉 보실 수 있어요. 전주에는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사주를 좀 풀어봤었는데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리즈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시리즈로 이제 제가 캐딜이라고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은 사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 몇 번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안이었다. 이제 윤 대통령 끝나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방송을 많이 해드렸는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방송하기 전에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에 대해서 100건이 넘게 통계 조작을 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크게 와닿진 않아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이 통계라는 건 국민들이 그 통계를 보고 집값이 몇 프로 올라갔나, 내가 집을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런 걸 이제 결정할 때 이제 통계를 주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통계를 조작을 했다는 거는 이런 나라가 있었나. 그 문재인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가명을 쓰고 5년간 하여튼 민주당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400조의 빚을 지고 종부세니 뭐니 빚을 내 국채를 얻어가지고 그냥 돈을 푸는 바람에 지금 400조가 늘어나 있어요. 그것도 미래 세대의 몫이라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작년만 해도 이게 미래 세대인가 보다 했더니 지금 바로 한 2년이 지났는데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어차피 국채 반환한 게 계속 이자를 이제 내야 되니까. 저는 사실 조기 대선을 사실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잖아. 뭐 예를 들어서 한 4, 5천억 정도 세금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이익 집단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들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서 이게 뉴스를 보면 준표 형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를 없애겠다. 이제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는 마음속이 진짜 시원했죠. 정말 없앴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왜 아니냐면 정치인들은 멀리 봐야 되거든요. 코앞도 지금 못 보고 있잖아. 사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한 자체는 2명은 어쨌든 보수의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 나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어차피 이재명이가 또 틀림없이 이제 재판이냐 기소냐 전주에 내가 했지만 재판을 계속 할 건가 뭐 불소추 조건으로 재판도 안 하겠다 그걸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는 거죠. 100% 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고. 그러니까 재판도 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진짜 한 권한대행이 정말 진짜 묘수를 써서 2명을 임명을 했으면 헌법재판관은 뭐 쉽게 말해서 없애겠다. 속은 수련해. 지지율은 올랐더라고요. 뭐 1등 지금 올랐는데 물론 보수 쪽에서는 속 시원해. 그래야 헌재 없애자. 이래서 지지는 할 수 있겠지만 바로 헌재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인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재판관 지금 쓸 수가 없어.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유력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헌재를 없애겠다 그러면 좋아 우리 헌법재판관들 뽑아줄게 이렇게 하겠어요? 이익을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 좋지만 또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집토끼 산토끼를 잡는다. 뭐 국민들이 토끼야.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제부터는 어떤 시간이냐. 이제 헌재의 시간도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의 시간도 아니야. 이 국민들이 토끼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에요. 모든 건 쉽게 말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그렇게 광장에 추운 겨울에 보수 국민들이 진짜 엎드려 눕고 나이 든 분들이 그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헌재에서 딱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를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국민들의 시간이야. 국민들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우리 손님들도 오면 정말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게 123일이에요. 식당 가면 손님들 하나도.
술집 가도 손님 하나도 없고 종업원들 쉽게 말해서 없애고 가족들이 운영해 나가. 123일이라는 건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은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고통스러웠어. 우리 손님들 와서 얘기하면 정말 힘들다. 이렇게 힘들어 본 적 처음이다. 근데 그게 누가 원인 제공을 했냐 이거예요. 그럼 민주당 좌파들은 계엄령 내렸으니까 계엄했으니까 이렇다. 근데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 사실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은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건 이제 넘어가. 어차피 끝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나온 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있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이 123일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뭐 저도 주식을 갖고 있지만 자기 주식 떨어져서 돈 잃어서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근데 그 고통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물론 다 윤 대통령이라 얘기하겠죠. 계엄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계엄을 때리고 나서 쭉 봤어. 첫째, 계엄 때린 날은 주식이 안 떨어졌어요. 전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기억을 다 해요. 그 다음에 탄핵되고 나서 주식 확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키고 나서 완전히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올랐어요? 달러 엄청나게 올라. 1480원, 70원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에 20원씩, 25원씩 올라. 그러면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6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이제 주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러고 나서 대통령 탄핵되는 날, 금요일 날 탄핵됐어요. 제가 볼 때는 4월 4일. 그날은 주식이 처음엔 올랐어. 확. 그 탄핵이 되기 전에. 그러다가 탄핵이 딱 되고 나서 주식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딱 봤어. 월요일 날 130%가 빠졌어요. 그러면 물론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려온 것도 잘못이야. 탄핵됐어 이제. 그러면 누군가 또 책임질 사람이 있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윤 대통령이나 한 권한대표 이 정부를 무력화시켜서 국민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그 세력이 민주당 세력이에요. 물론 윤 대통령 처벌받았어요. 일단 끝났어. 근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되고자 노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줬으면서 진짜로 윤 대통령보다 더 나쁜, 질이 나쁜 국익을 정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세력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식의 흐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때는 이제 선거가 없으면 토끼 같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에 구정 하루 빼고 일을 해요. 그럼 세금 내고. 물론 모든 국민들이 세금 안 내는 국민들 없어요.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는 좀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한 사람들이 좀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한테 잘 살게 이익을 주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또 돈을 벌게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또 재난에 대비해서 또 보상도 많이 해줄 수 있게끔 또 나라가 발전해서 우리 자식들도 잘 살게 해주게 그래서 세금 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세금을 내는 토끼 같은 국민을 왜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1월 달에 민간국가 딱 지정했어. 좌파 이 민주당 애들이 하는 소리가 그걸 왜 정부에서 모르고 뭐 했냐. 왜 민간국가로 지정을 했겠어요. 윤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들이 해가지고 탄핵되자마자 민간국가가 된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간첩들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 간첩 잡지 못해요. 그럼 미국의 쉽게 말해서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연구관들이 들어가서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 갖고 와서 얼마든지 중국이나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일본에서 그 광물 그 수출 금지시켰죠. 왜 했겠어요?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한에서 쉽게 말해서 어떤 무기나 이런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킨 거예요. 난 나만 못 믿겠다. 좌파 정부가 되면 좀 민간 국가가 해제가 되려고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제가 되겠어요? 민주당에서 정권 잡게 되면 해제 안 될 거예요. 한덕수나 한동훈이나 어떤 국힘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간 국가 해제돼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보세요. 어제 보니까 또 이재명이 뭐 세종시를 이전을 하겠다. 용산 대통령실을 못 들어가겠다. 아니 거기도 또 세금 들잖아. 세금 드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를 뭐 옮기겠다. 개헌을 해야만이 행정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대변인이 얘기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지금 이재명이는 개헌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개헌을 안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수도 서울은 서울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개헌을 안 하면 옮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저기 세종시에다 옮기겠대요. 자기가 차마 얘기 못하니까 민주당 총괄본부장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물론 충청권이 중요해요. 항상 거기서 민주당이 우세면 민주당 대통령이 됐고 국힘이 우세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충청권에 다 내려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아니 저
김포공항 이전은 어떻게 됐나? 김포공항 이전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이 개항 거기서 선거 유세 때 송영길이하고 저 기억해요. 제가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 막판에 조금 뒤집을 것 같으니까 김포공항 이전시키겠다. 당연히 그 개항 시민들은 되게 좋아하죠. 소음도 없어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고층 빌딩도 질 수가 있고. 그래서 찍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 되고 나서 당대표 되고 나서 김포공항 이전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신뢰가 없잖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재명을 뽑아주고 싶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콩물은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겠어. 최소한의 국가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요, 신뢰가 있어야 돼.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도 약 올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더라고. 화가 나니까.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이재명이 오면 우리 서민들 되게 잘 살아.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진짜 한번 해봐. 이게 어떻게 되나. 피눈물을 흘릴 거야. 근데도 왜 막느냐. 5년을 또 그렇게 저도 살기 싫으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 이재명이 돼봐. 한번 고생 짓다 한번 해봐. 그래야 정신 차리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재인이 400조 얻어다가 돈 막 풀어주고 그게 잘 사는 걸까요? 1인당 25만 원씩 받고 100만 원 받아야 한 달치라면 그 돈 다 없어져요. 경기 부양됐어요? 문재인 때 그거 해가지고 경기 부양됐냐고. 그러면서 보복 정치 안 한대. 보복 정치 안 해갖고 선거 때 뭔 조작을 했는지 완전히 쉽게 말해서 비명 행사 다 기억해요. 그리고 문재인 시대 적폐청산, 그 적폐청산 된 사람이 제 손님으로 왔어. 울더라.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면 이제 적폐청산이 아니라 내란죄. 그 내란 선동죄 지금 걸린 사람 전환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당에 있어요. 내란 선동죄로. 많은 사람이 지금 내란 선동죄로 좌파의 어떤 사회단체나 변호사로 인해서 툭하면 고소야. 열심히 해서 세금 내는 국민들이 뭐가 쉽게 말해서 저거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란이 일어났어요. 나는 반대라고 생각해. 이 내란의 주범들은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애들이 진짜 내란의 주범들이에요. 국익을 해치고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내란 선동가고 내란의 주범들이에요.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내란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익 봤어요? 국익을 해쳤어. 오늘은 제가 이제 시리즈로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도 이제 이 TV에서 보면은 화가 나. 열불이 나,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를 왜 이 좌파 국민들은 모를까? 신뢰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가 될까? 물론 사람이 살다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실수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한동훈 쉽게 말해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에서는 딱 한 번은 실수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안이 없거든. 그렇지만 지금은 저도 사실 123일 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일절 방송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구독자들이 아주 강성, 좌파들이 얘기하면 진짜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경선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김문수 운이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문수라고 할게요. 김문수 장관은 제가 한 2달 전에 한번 풀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운이 들어와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다. 제가 방송하고 나서부터 지지율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전에 제가 한덕수 한대행 사주를 풀어볼 때도 요번 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0일 이제 한 4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경선이나 대선에 이 단기적일 때는 이 40일이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이렇게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운을 볼 때는 시대 상황도 봐야 돼요. 근데 국운을 보는 사람으로서 보통 일반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시까지 아니까 그냥 풀면 돼요. 근데 대선이나 어떤 국운을 볼 때는 이 시대적인 환경도 많이 봐야 돼요.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흘러가는 거는 이번 달이 쉽게 말해서 경진달이에요. 경진이라는 거는 금하고 지금 토가 들어와 있는 현재 달이에요. 금, 토. 그 다음에 이제 6월 3일에는 쉽게 말해서 숨어있는 기운이 물이 15% 들어오고 그 선거날이 개묘날.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럼 어쨌든 쉽게 말해서 물하고 목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해드렸는데 전 시간에. 제가 김문수 장관 사주를 풀어볼 때 지금 대우는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풀면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면 참 좋았다. 그러니까 6월 5일만 넘으면 사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주였어요. 근데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사주는 이 기토 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조그만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화분이야.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제 월을 볼 때 양력으로 8월 27일이면 후반이기 때문에 끝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금 기운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땅에 지하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거기에 천간에 신금까지 있으니까 신금에 또 병신합수를 해가지고 또 물을 하나 만들어내고 거기에 지하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땅 안에 이 묘목 안에는 큰 소나무가 있고 작은 꽃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땅의 지열이 강해지거나 햇볕이 들어와야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사주의 단점은 뭐냐면 병화가 들어왔을 때는 내년에 쉽게 말해서 내년에 병호대운이에요. 그럼 병호라는 거는 합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병오는 이 오화의 불길이 강하니까 합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신이야 이렇게 금 위에 불이기 때문에 얘는 이 금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신금을 만나면 물로 변해요. 아주 단점이 사주인데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합을 깨서 이 정화에 해당하는 기운을 얻으면 운맞이가 되는 거예요. 왜 올해는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전에도 대운은 들어왔지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땅이 이 해수는 쉽게 말해서 또 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태어난 날에. 그럼 이 사주는 뭐 처복이 많은 사주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지하수가 아랫사람이에요. 진로고 표현이야.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하고 사주가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올해까지는 어쨌든 토는 들어와서 이 땅은 나무를 심을 땅은 됐지만 이게 얼어있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확실히 해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탄핵이 안 되게끔 하려고 이제 대안으로 이제 좀 풀어드렸는데 그럼 이사주에서는 얼어있는 땅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얼어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라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 관운이거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러면 내년만 되면 이 무토가 들어오거든. 그럼 내년에 무토가 들어오고 병오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근데 올해는 안 돼.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올해는 언 땅이야 이게. 그럼 어쨌든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나 이 햇볕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예요. 이런 사주는 굉장히 엄마한테 효자예요. 어렸을 때는 한 20대 중반서부터 화운으로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이 무토나 내년에 병호가 들어오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운이었는데 지금은 대운은 본인한테 좋은 건 좀 얼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야. 그럼 이 을목이라는 건 나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화가 들어오는 거는 5월 한 말쯤 이 화가 들어오는데 이때도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대선 선거가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는 15%하고 쉽게 말해서 일진 25%가 선거 그 시기에 6월 3일 시점에서 25%가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불은 꺼지고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번 선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오늘로 봤을 때. 1년만 더 지났으면 보수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후보 중에서 하나죠. 이제 어떤 극우나 이제 어떤 보수들이 좋아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것도 봐야 돼요. 근데 신약한 사주야. 신약 겉으로는 굉장히 깐깐해 보고 강해 보여도 마음이 어리고 왜냐면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경선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상대방이 물론 대본은 어느 정도 있지만 대본 없이 어떤 이런 하는 건 약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툭 던졌을 때 그걸 빨리빨리 이해해서 치고 나가는 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는 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나요.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지.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돼요. 한 박자 늦어. 이게 금이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은 건 안 잊어버려. 내가 배운 건 안 잊어버려. 근데 이렇게 화가 없으면 뭔가 배우는 속도가 되게 늦어요. 이해하는 게 늦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는 건 되게 약하다. 이 토가 없는 사람은 토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격이 되게 신중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땐 되게 잘해요. 깊이 생각하면 다 알아. 근데 이렇게 단기적인 경선에서는 토론회 할 때마다 좀 떨어질 것 같다.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 자꾸.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1년만 더 있다가 만약에 대선이 있었으면 대통령도 될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보수 국민들은 좀 실망할지 몰라도 좀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뭐 저는 사주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사주를 정밀하게
이번 달까지 맞춰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